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이번 시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 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의 양적 연구입니다. 지방행정연구 27권제 1호 2013년 10년 전 정도 논문이고요. 이충원 신준섭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이제 함께 연구한 논문인데요. 자, 목차를 보니까 서론, 문헌 고찰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 현황과 이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자체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담당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각 지자체의 2009년 합계 출산율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자료인 거시스를 활용하였다. 전국 228개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국 181개 지자체 대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자체 출산 장려 정책에서 건강지원, 정보 제공 정책 및 보육, 양육비 지원 정책은 다소 활성화되었지만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정책과 인력 및 물품 지원 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출산 장려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줬다. 또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지자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 2008년 출생아 수는 49만 명. 출산율 감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문헌고찰 사회 경제적 요인과 출산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혼인에 대한 가치관에서부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까지 다양하게 지시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를 찾아봤는데 사회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사회적 요인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사립보육시설, 보육시설 이용률 등은 부의 영향력, 이혼율은 마이너스 영향이겠죠. 혼인율은 부의 영향력, 여성 경제활동 참가하면 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청년 경제활동에 참가율이 높아지면 부양적, 부정적 부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과 출산율인데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있다. 임신, 출산 및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출산율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탐구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긍정적 요인을 보고한 연구와 반대로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로 나뉘고 있다. 그 다음에 간접적 지원 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간접 지원 정책은 먼저 일가족 양립 정책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 정책이 출산 증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출산 결정 요인과 출산 장려 정책의 유형을 보면 여기 보면은 직접적인 정책이 있는데 경제적 지원 정책이 육아 비용으로 해서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간접적인 것은 이제 보육 지원, 육아휴직, 일가족 양립, 복지 정책, 세금 지원 이런 것들이 경제적 요인을 통해서 또는 라이프 스타일, 사회 규범을 통해서 어떻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연구 모형이에요. 그래서 통제 변이는 국공립 보육시설서, 사립보육시설서, 보육시설 이용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이혼율, 혼인율이고요. 독립 변이는 경제적 지원과 보육 양육비 지원, 인력 및 물품 지원, 건강 지원, 정보 제공, 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 가정 지원이 어떻게 2009년 학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설문지 구성 및 설문 과정. 그래서 경제적 지원 10문항, 보육 양육 비전 14문항, 인력 물품 지원, 건강 지원, 정보 제공,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 가정 지원 이런 것들에서 총 65문항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부터 해서 전국에 해서 228개를 발송해서 181개를 회수했어요. 79.4%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 대상 지자체 특성 및 출산율 추이를 보니까 재정 자립도는 28.7%, 총 생산, 1인당 재산세, 기타 등등의 평균을 내봤어요. 자,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 현황, 정책이 얼마나 활성화됐는가, 이런 것들도 경제적 지원 정책인데요. 평균이 4.65예요. 그런데 평균보다 높은 뭘까요? 불임부부 지원사업,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미소가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급 이런 것들은 높게 나타났고요. 출산 장려 셋째부터 지원, 출산 둘째부터 지원 이런 것들은 평균 이상인데 또 보양육비에서도 5.0인데 평균 이상이 된 것은 취약 전 만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에게 보육비 지원, 소득의 70% 이상 맞벌이 가구에게 자녀의 보육비 지원, 이게 현금 지원 같은 것들이 좀 플러스로 나타나 있고요. 인력 및 물품 지원에서는 4.4인데 크게 전국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 산모에게 산모 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사업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래서 또 여기 또 건강 지원 5.57인데 예방 접종이라든지 철분제 공급 이런 것들은 높게 나타났고요. 정보 제공이 5.9인데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건강 상담, 이유식 상담, 출산 준비 교실 이런 것들은 높게 나타났고요. 출산 친화적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과 7대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들의 활성화 정도가 2009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표 8은 출산 7대 출산 장려 정책들이 활성화 중 경제적 지원 정책만의 출산율에 유일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 하위 정책들을 통제변인 투입 후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논의 후속 연구 지원. 자, 본 연구는 181개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들의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현황 및 이걸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가 지자체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현황을 보니까 연구대상 지자체 7대 출산 장려 정책들을 총 5점 이상의 평균을 보인 건강지원, 정보제공, 보육, 양육비 지원 정책들은 일정 수준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앞에서 본 것처럼 활성화가 되는 정책들이 있고요. 플러스 평균 이상인 거. 다음에 이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인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 효과적 분석 결과는 7대 출산 장려 정책들의 활성화를 2단계에서 모두 투입해 한 회계 분석에서는 경제적 지원 정책의 활성화만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세부 정책들을 2단계 투입한 결과 회계 분석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의 활성화만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줬다.
이 결과는 직접적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출산 장려금 지원은 부분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다른 정책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대 경제, 보육, 인력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후속 연구 제안을 보니까 상기한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6년 이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짧은 4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이런 정책의 출산율을 주는 효과성 검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에 관련된 장기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활성화 정도가 정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의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지며 또 이들의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 어떤 것들이 더 큰 효과를 미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 정책 현황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저출산 논문 읽겠습니다.